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농업재해보험법령 및 규정에 관한 담당하는 어상일입니다. 자, 이번 제1회 시험이라 대개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는데 혼란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난하게 문제가 출제됐고,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까 그 업무 평가의 특성에 따라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그 요율 산정, 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이 좀 더 가미시킨, 앞으로 더 가미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고 이번 문제 기출문제 해석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이 우리가 농업재해보험법령 그 규정에 대한 문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요율 산정, 자, 중요한 게 이거죠. 요율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선정한다. 자, 이거는 당연히 맞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옳지 않다는 것은 꼭 X를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 자,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보험 목적물별로 한다. 또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자, 앞으로 이게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죠. 그 객관적이라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통계 자료에 기초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다. 요율 산정할 때 그렇게 됩니다. 다만 여기 4번에 보면 시, 군, 자치구 또는 읍, 면동, 행정구역 단위까지 산정한다. 자, 이 단위 산정이 틀렸음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정답은 4번인데 한번 뒤에 넘겨보도록 해봅시다. 자, 정답 4번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둘 것은 행정구역 단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특별시,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 자치도.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광역자치 관점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초자치로서 시군, 구까지만 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읍명동 단위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보험사업자가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보험료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를 기초해서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험 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에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그런데 여기 이게 출제된 거죠. 특별시, 광역시도, 자치도. 자치도는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가 있겠죠. 시군, 자치구, 권역 단위로 산정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쓸 때 또 권역 단위도 있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역 단위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어업의 경우에 권역 단위, 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해. 자, 농업재해보험심해가 있고 또 우리가 어업재해보험심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는 지금 관점이 농업에 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 파트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에도 역시 나와 있지만 어업 파트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 그래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심의에 대한 사항 자체가 8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우선 여기서 보면 이 지문까지 보면 재해보험 상품의 인가. 자, 인가를 갖다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에서 인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재해보험 목적물의 산정 당연히 맞죠. 또 재해보험에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이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 보상 심의를 하죠. 심의에서 심의하는 사람입니다. 또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정부의 책임 범위, 이런 것도 심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정답은 분명히 1번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자, 8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8가지를 앞으로 공부해 봐야 되겠죠. 다시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서 농업재해보험 심의를 둔다.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농업에 관한 거니까. 어업에 가면 누가 소속하여 두면 우리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여 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공부할 필요 없더랬죠. 첫째,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 재해 목적물.
선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 재보험에 보상하는 재보험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재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심의해서 심의하는구나 알 수 있겠고, 또 농업 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보험이 기문에 나왔죠. 또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정성. 다음, 다른 법률에서 농업 재보험 심의 또는 어업 재보험 심의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그러면 여기는 농업재만 하면 되겠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8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럴 때니까 용어 정의를 여러분 정확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다음에 용어 정의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니까 바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에, 자, 여기 중요한 건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자,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 그럼 내가 최대로 다 얼마 보상해 줄 거냐? 그럼 나는 이렇게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쓰면 보험료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입 금액. 가입 금액.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번이구나. 그 나머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3번. 보험료 가입 금액이란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서, 자, 여기 보세요.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럼 그 예문 중에 1번 같은 게 뭐가 있느냐면 보험료란 말이 있죠. 보험료란 건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갖다 있는 거죠. 내야 할 금액. 여기는 약정한 금액이고 내야 할 금액이고. 네,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재해로 인해서 재해 피해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거기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 보험 사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보험 사입자가,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소리 같으면 틀리죠. 보험료는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보험금 내 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 지급하는 금액, 그걸 뭐란다? 보험금.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문제할 때 보험료가 얼마죠? 내야 될 게 얼마다. 보험금이 얼마다. 그러면 내가 탈 게 얼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나는 최초의 보험료의 최대한 얼마냐? 한도가 얼마냐? 그럴 때는 보험료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구나. 1억 보상이다. 그럼 1억 보험 가입 금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손해액이란 보험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액을 곱한단 말이에요. 이제 각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적용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곱해서 나타난 액수를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피해 본 것에 대해서 피해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수량에다 적용 가격을 갖다 곱해주면 얼마가 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손해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꼭 해둬야 되겠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 우리가 재다. 그래도 이런 건 좀 아주 쉽게 출제됐죠. 그러면 조심할 게 있어요. 농산물이 아니라 농작물 재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농기계 재보험. 이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 오케이, 맞죠? 양식수산물 재보험. 맞습니다. 가축 재보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번이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은 몇 가지가 있는가를 갖다 다시 한번 두도록 해보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종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있죠.
임산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농산물의 재해보험 대상이 무엇이고 임산물의 재해보험이 무엇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보면 왜 우리가 특정 지역 뭐 제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고창, 복분자 그러면 그거는 농작물일까 임산물일까 할 때 임산물이다 하는 의미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또 가축 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말 장난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농산물이 아니라 농작물 지금 기르고 있는 거 알겠죠? 그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 농임산물 가축 재해 그러면 이와 같이 양식수산보험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관장하냐? 관장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과 임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은 누가 관장하느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서 뭐 도움을 갖다가 남의 양식장에다 하다, 가두 양식한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은 누가 해야 되겠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해보험이 4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 이렇게 재해보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평이했죠. 자, 다음이 이제 어려웠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아주 짧지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 자, 다음사. 자, 현행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아닌 것. 자, 이런 것이 좀 어렵단 말입니다. 재목적물이 아닌 것. 그럼 앞서 제가 그랬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겠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임산물, 가축재해, 또 우리가 양식수산물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양식수산물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자, 여기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옥수수는 분명히 어디에 될 수 있냐? 옥수수라고 하는 관점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작물 재해되고 밀 없습니다. 밀이 없어요. 그러면 국화 있느냐 없냐? 농작물 재해에 속합니다. 그러면 복분자 있느냐 없냐? 복분자 임산물 재해에 속해요. 그래서 2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뭐가 있어요? 2번 맞죠? 밀 규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험 목적물은 이렇게 구분한다는데 자, 봅시다. 자세히 보셔야 돼 앞으로.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자, 많은 거 외우실래요? 적은 거 외우실래요? 제가 묻는 바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좀 생각해 본다면 짧은 쪽으로 다 우리가 암겨놓으면 나머지는 배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되니까 전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귤이 있겠고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옥수수 있죠? 고구마 있습니다. 마늘 있죠? 매실도 있구나. 매실은 임산물이 아니라 농작물이구나. 벼, 풋고초, 애호박, 국화도 자, 농작물이구나. 장미도 농작물. 거기뿐만 아니라 재배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쓸 때 온실 이런 것도 여기 해당하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임산물이다. 그러면 떫은 감, 일반 단감하고 틀립니다. 떫은 감, 그 다음 밤. 자, 우리가 밤, 요 위에는 밤이란 말이 없죠. 그죠? 그러면 밤은 여기 속하는구나. 대추, 밤, 대추. 자, 그러면 이제 떫은 감, 밤, 대추, 복분자 그래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건 꼭 인식해 두세요. 그래서 그 재배 시설까지다. 임산물 떫은 감, 그다음에 밤, 대추, 복분자가 있구나. 복분자 있었지 않습니까?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가축재해보험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그 다음에 칠면조, 사슴, 거의,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관상조, 기른새 있죠? 그 축사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개, 고양이, 개 보험 드는 거 봤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애완,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고양이, 애완, 알겠죠?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뭐 여기 반려동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농작물에 대한 관점과 가축물에 관한 것, 임산물에 관한 것. 자, 양식,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시중에 문제 많이 써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이지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넙치, 천복, 폴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취치, 그 밖에 양식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세 가지만 잘 아시겠고 어쨌든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를 공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밀이란 말은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1번 보세요. 이건 전문적인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농사지은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지만 한번 봅시다. 재보험에 보상하는 재의 범위 중 보험 목적물, 즉 벼의 보상하는 병충해. 자, 이거는 병해가 있겠고 우리가 봤을 때 구분할 때 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라든가 감자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벼 그러면 이거는 병해가 있어요. 병 들어서 해를 끼치는 거. 그다음에 벌레 때문에 충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닌 것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근거로 본다면 자, 흰잎 마른 병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입진무늬 마른 병 요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네, 줄무늬 잎 마른 병 벼에서 줄무늬 잎 마른 병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그럼 여기 있는 요거는 바로 뭐냐? 병해고 벼멸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것처럼 톡톡 튄 벼멸구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충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봤을 때 요 내용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 들어서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더 넓은 건 이제 감자가 나올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자도 역시 병해도 있고 충해도 있다. 그래서 감자 같은 병해 같은 역병이라든가 소위 우리가 했을 때 갤쭉병이라든가 모자이크병이라든가 또 무름병이라든가 둘레 썩음 우리가 둘레 썩은 병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입말린 병 이런 것들이 다 감자 심어본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이제 모든 병충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2번 나왔죠. 벼에는 병해가 있고 또 충해가 있다. 병에는 흰잎 마른 병이 있다. 흰잎 마른 병. 벼가 흰잎으로 말아준 거. 그 다음 줄무늬 잎 마른 병. 도열병. 도열병 양 많이 있죠. 그래서 충해는 벼멸구 이게 있죠.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감자가 나올 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32번 농업재해보험법상 재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갖다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일부로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부가 몇 대 나는 몇 대 이렇게 나누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재보험 가입자가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재보험 사업자가 있죠. 그럼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운영비는 할 수 있어도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일부가 지원해서 이거는 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 풍수의 보험법에 따로 있죠. 그죠? 우리가 농업재해 보험도 있지만 풍수의 보험 더 특별한 거죠. 다른 풍수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정답 2번 맞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봅시다.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 가입자 우리가 일반 고객이 하는 거에 일부 해주는 거고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급하는 거에 대한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 정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그중에 특히 조심할 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풍수의 보험법에 따른 풍수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33번 나가도록 해 봅시다.
농업재보험법령상 농작물, 자, 여기 포인트가 이거죠. 농작물, 자, 문제 풀 때 농작물인지, 아니면 임산물인지, 이런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보험 손해평가인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것, 그래놨죠. 자, 이런 건 조금 더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자, 3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자, 경력을 갖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건 3년간 좀 짧습니다. 5년 이상 그래줘야 되겠어요. 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당연히 되겠죠. 다음 4번,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지도 업무를 몇 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다?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되겠죠.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정답 2번 맞죠? 그래서 재보험 대상 농작물 몇 년 이상 했다 그랬어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느냐? 10가지가 있어요. 그럼 10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첫째, 재보험 대상 농작물을 몇 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었어요? 5년 이상. 3년에서 틀렸죠? 5년. 다음, 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 지도, 농작물 품질관리 또는 업 통계조사 업무를 몇 년 이상 담당한 사람,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이 사람들이죠. 다음, 교원으로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분야에 관련된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교수 이상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 학을 3년 이상 경력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3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죠. 이거는 대학 아닙니까? 그죠? 차이점을 두고 있구나 하나 볼 수 있겠고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의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영농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몇 년 이상 3년에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자, 이건 더 전문이죠. 2년 이상 경력 있는 자, 이게 있겠고, 또 6번째 넘어갑시다. 6번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 학을 전공한 사람 있죠. 그래서 농업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사학위 이상이자 학사. 다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해서 졸업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 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80학점, 즉 특히 보험 관련해서 45학점 이상인 사람을 가서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역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면 위촉할 수 있겠고, 다음 여기 있죠.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할 수 있겠죠. 다음, 재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그래서 10가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쓸 때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인으로서 위촉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34번 농업재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자만을 모두 그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내용이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3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자, 여기 봅시다.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게을리했다 이거 가지고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평가사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오케이 되겠죠. 다음, 거짓으로 손해평가 한 사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기억만 빼놓으면 니은, 디귿, 니을이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 확인해 봅시다.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넘깁시다. 3번이 되겠죠. 자, 3번.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평가 자격을 취소
can 할 수 있네요. 자, 앞서 얘기했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여한 사람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5번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닌 것. 손해평가사가 하는 업무가 몇 가지가 있냐? 자,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 또는, 자, 이 보험가액, 손해액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겠죠. 그러면, 자, 여기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피해 발생 통지가 아니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의 평가를 갖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보험가액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맞죠? 자,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손해액을 평가하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출제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은요. 다음 36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농업재해보험보험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의 재해보험 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럼 가장 문제는 뭐냐? 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재해 업무의 일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1번 보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산림조합 가능합니다. 자, 품목별도 되겠고 그 지역 산림조합도 되겠고 또는 업종별 산림조합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그다음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네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에 조합 중앙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에 없어요.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됐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중앙에는 명문 규정이 있지 않다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가를 갖다 법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번 법을 갖다 확인해 봅시다. 자, 넘기시면 자, 정답 2번이나 맞죠?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있죠?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산림조합법에 낸 지역산림조합이 있고 품목별도 있겠고 업종별이 있다고 제가 설명했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이거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업제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거. 지구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보험업법 제187조에서 손해 사정을 업으라는 자 되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손해평가 업무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법의 명문 규정을 갖다가 갖고 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된다. 법에 14조에 돼 있고 그 내용이 시행령 자체에 13조에 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37번 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면 형벌 대상, 즉 우리가 쓸 때 벌칙 중에 형벌 대상을 구하라 이거죠. 행정 형벌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첫째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을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험 안내를 한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갖다 냅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을 안내했다. 역시 똑같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손해평가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다. 자, 이거는 형벌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고의가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계서류 제출을 거짓했다.
질서로 집했죠. 과태료. 질서로 과태료가 되죠.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하면 3번이란 거 알 수 있네요. 자, 3번 맞죠? 그래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농업재보험법상 재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업, 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없는 거. 자, 조금 더 어렵죠. 사실상 보면은. 그렇죠? 이런 거 나왔을 때 참 약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 자체는요. 5가지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많은 건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정답은 1번을 볼 수 있네요. 재보험 요율을 승인한다. 자, 이 재보험 요율 승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보험 상품을 연구 및 보급, 또 손해평가 인력을 육성하고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및 보급. 앞으로 이건 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봅시다. 정답 1번이라 했죠, 제가? 1번 맞습니다. 제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재보험, 그래서 양식 제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재보험 상품의 연구 보급, 또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분석, 손해평가 인력 육성,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보급, 이런 것을 누가 하냐면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해야 될 업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39번이네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자, 이제 손해평가해야 되죠. 이게 하나의 테마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뭘 갖다 했냐면, 소위, 농업재보험법을 갖다 했죠. 법령이고, 이건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이라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인의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손해평가인을 갖다 위촉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런데요. 일단은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조인을 둔다는 것.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자, 맞습니다. 실무교육을 거쳐서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한다. 맞습니다. 다음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가입자 수 등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보험가입자 수에 따라서 보험가입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에 따라서 뭘 해야 되겠느냐? 가서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손해평가인을 갖다 위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축 규모가 최소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그 적정 규모를 이루어져야 돼. 뭐 최대가 아니고 적정 규모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답이 4번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 확인해 봅시다. 자, 맞죠? 뭐였어요? 4번.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재보험 업무에 실시된 시군구 자치구 가입자 수를 고려해가지고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적정 규모인. 이게 포인트구나.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를 부어봤으니까 잘 알 수 있겠고, 다음 40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이건 용어와 관련된 거죠. 다음 가로 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거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라 하면, 자, 이 개념 정확히 하는데요. 농업재해보험법 제2조 1항 1호,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손해평가사 할 수 있고, 또 사정사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말을 갖다 썼는데, 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손해평가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평가 보조인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확인하고 평가 1년 과정을 갖다는데 그 중에 손해평가에서 누구는 안 된다? 손해평가 보조인은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4번 맞죠? 그래서 손해평가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정사, 손해사정사가 있죠. 그 피해를 확인하고 평가를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그럼 용어가 뭐냐? 손해평가라는 말은 분명히 여기 나왔죠. 그렇죠? 두 번째는 평가인이라고 했죠. 평가인은 역시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한 자 중에서 재보험사업자가 위촉해서 손해평가 업무를 감당하는 자를 손해평가인이라고. 손해평가사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 자격에 합격한 자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손해평가 보조인이라면 자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41번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위촉을 취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해지, 계속적 관계에서 끊는 걸 해지라 하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놨습니다.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재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는 그 위촉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다음 재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에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기를 주는 겁니다. 다음 재보험사업자는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손해평가인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만약에 어떤 경우냐? 이게 자체가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통보할 수 있는 거지. 청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번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무적 취소 사유가 있구나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앞으로 공부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의무적 취소하는 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금치단자 한정치단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 벌금형 이상 형의 선고. 여기 뭐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내가 도로교통법상 받았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에서 위촉된 자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고. 자, 한번 넘어갑시다. 위촉 해지가 있잖아요. 해지는 뭐 할 수 있어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그 요령 규정을 갖다가 위반했다든가 또 요령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했다든가 또 개인정보, 신용정보 있죠.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와 해지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문제 그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2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보험 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를 보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왔을 때 특정의 방식 보험 가액이 있겠고 여기 보면 종합 위험 방식 보험 가액이 있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있겠고 나무 손해 보장에 의한 보험 가입액에 관한 사항이 역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볼 수 있으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액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1번 그랬네요. 특정 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가지를 골라내서 거기서 착과된 수를 통산해서 산정한 가입 수량의 보험 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 가액을 곱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적과 후에 그 착과수를 통산해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이 당시니까 이거는 특정 위험 방식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위당 가격을 갖다가 곱한다 그러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려면 자, 해설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정답은 3번이 옳은 것이고 자, 1번은 왜 틀렸느냐 봅시다. 특정의 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적가 후 착과수 조사한다. 과일에 착과된 걸 조사하는 통해서 산정된 기준 수확량의 자, 무슨 수확량의
기준 수확량, 가입 수확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에 여기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상은 가입 면적에서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고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 가입 당시에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종합 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보험증권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의 연평균 수확량. 자, 보험 목적물의 연평균 수확량. 그런데 여기도 가입 수확량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내용이. 자, 다음 거기 보면 밑에 거는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냐? 나무에 대한 거죠.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입은 그 기재된 보험 목적의 나무인 경우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에 당해 농지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당시 나무수를 갖다가 기준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를 볼 수 있어요? 최종 보험사고 발생 시 그런 말을 썼는데 최종이 아니라 최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앞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무엇 때문에 틀렸냐? 여기 가입 수확량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자, 가입 수확량이 아니라 뭐랬어요? 기준 수확량. 또 여기 2번에 보면은 어떤 경우를 보면 여기도 가입 수확량이 아니다. 알 수 있겠죠. 역시 연평균 수확량. 연평균 수확량. 이거는 맞는 것이고 여기 나무는 최초가 최종이 아니라 최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요거 외에 자, 앞서 설명한 것 중에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시 한 장 더 넘깁시다. 자, 여기 보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 보험 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같은 요령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의 방식은 여기 분명히 했죠. 뭘 갖다는 거야? 기준 수확량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구나. 또 적과전 종합 방식의 경우는 역시 기준 수확량을 갖다가 기준점을 하는구나. 되겠고 종합 위험 방식은 지금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을 기준점으로 하는구나. 그다음 생산비 보장의 보험 가액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준점으로 봤을 때 여기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정한 보험 가액. 그다음 나무 손해보장은 어떠냐?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에 나타나는 걸 기준점으로 한다. 이게 문제 푸는데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전문성이 있겠고 꼭 다시 한번 정리해둘 그런 문제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43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규정된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수교육 실시 기준 옳은 거. 보수교육은 법에 돼 있죠. 요령에 돼 있습니다. 요령 제5조 제2항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3년에 1회 이상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3번이죠.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서 위촉된 자의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몇 년마다? 3년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고요. 44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조사 내용 중 재파종 피해조사. 이게 중요한 거죠. 재파종 피해조사. 재파종 피해조사. 그러면 그 재파종 피해조사에 해당하는 품목은 바로 뭐냐? 근데 이런 경우는요, 사고 후 직체 없이 그 조사 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여기는 마늘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만 해당한다? 마늘만.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답 3번. 자, 여기 봅시다. 재파종 피해조사가 내용이고 시기는 사고 접수 후 직체 없이 하는 거고 보상하는 재해로서 인해서 보험 목적의 그 식물체 피해를 무슨 조사? 조사한 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뭐만 해당한다? 마늘만 해당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자고요. 45번 농업재해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특정 위험 방식 상품. 자, 사과. 발악에서 적과전까지 그 시기가 생육 시기에 해당하는 되는 재해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발아기에서 적과전까지 나타나는 것. 그 일단은 무슨 피해가 있어요? 태풍, 소위 강풍, 집중호우, 또 우박, 또 봄동해. 그러니까 자, 사과니까 발아기에서부터 나니까 뭐 가을동해라는 거는 이미 발아기가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냐면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너무 정답은 4번 맞죠? 그래서 발하기 전에 태풍, 강풍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거기서 보면 이런 거 유실, 매몰, 도복, 뭐 절단 이런 것도 조사 방법에 속하는 거고 또 넘깁시다. 자, 우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몇 박 찍혔다. 소위 타박. 그다음 보험동에는 피해 확인 조사를 갖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하기에서 적과점까지 세 가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넘깁시다. 이제 46번 계산 문제죠. 특정 위험 방식 과실 손해 보장 중 배의 경우 다음 조건에 대한 보험금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이 800, 그다음에 기준 수확량, 자기 부담 비율 20%, 누적 감수량,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 그려놨습니다. 자, 이런 걸 갖다 기준점을 삼으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거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피해율을 갖다가 구해야 되겠죠. 뭘 갖다 구한다? 피해율. 그럼 피해율은 뭐에 의해서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피해율은 누적 감수량과 가입 수확량을 갖다가 백분율로 나타난 그래서 누적 감수량을 갖다가 가입 수확량으로 나눠버리면 그 자체가 역시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그것이 피해율이다. 그러면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보면 보험금이란 말은 자 봅시다. 자, 그러면 해설을 보면 800만 원이 얼마 뭐를 갖다 기점했어요? 이것이요. 보험 가입 금액이죠. 이게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 800만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피해율을 갖다 아까 구하라 했죠? 그럼 피해율은 자, 4,000km에서 10,000km입니다. 그럼 100분율로 나누면 그렇죠? 0.4%라면 40%야.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20%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0%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험 가입금액 800 곱하기 20. 여기 있잖아요. 그럼 160만 원. 자, 여기 보세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 부담률 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피해율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여기 있죠. 누적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다. 누적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다. 누적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 바로 피해율이구나. 그럼 자기 부담률이 얼마였어요? 2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47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율에 따른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보험가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다. 맞습니다. 보험가입액은 피해 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감가상각의 차감을 산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맞습니다. 손해액이란 건 원상복구 비용. 자, 이런 것도 역시 여기는 뭐예요? 뭐였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복구 비용. 알겠죠? 자, 그 다음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에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별도로 특약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별도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답은 4번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답 4번 있죠? 보험 가입 당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에 보험 가액 손해액 산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별도로 다 정할 수 있겠고 그 내용상 규정은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48번 재보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검증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결과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은 걸 고르시오 이런 말을 쓴 건데요. 1번 보면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하는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실시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한 검증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임의조로 소위를 왔을 때 일정 수에 임의 추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정 수에 임의 추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2번 농림축산식품장은 재해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오케이. 맞는 거죠. 다음 3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검증조사 결과 현저히 차이가 발생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손해평가반에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수할 수 없다. 아니죠. 자, 당연히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전체 보험 목적물을 재조사해야 되겠죠. 다음 5번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검증조사만은 검증조사 결과 작성을 생략하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보험가입자한테 통지 후에 그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는 거야. 너 동의 안 하니까 내가 산정하겠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로 보면 2번이 옳은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다시 넘어갑시다. 자, 49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손해평가반은 보험 책임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재보험 사업자에게 그 피해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네요. 자, 역시 우리가 보면은 요 자체는 분명히 틀렸죠. 옳은 내용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평가하고 실시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험 목적물의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역시 이것도 분명히 틀렸습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역시 위에 아래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피해 사실 확인하고 이건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4번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옳은 표현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문제 정답을 한번 봅시다. 4번.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를 하거나 지체 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 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요령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거다.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50번 봅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를 옳지 않은 것. 이런 건 뭐 가장 기본적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째 1번 같은 건 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벼는 농가간에 농지별로 해야 되겠죠. 필지별로. 농지별. 자, 틀렸네요. 사과 농지별. 돼지 개별 가축별 되겠죠. 비닐하우스 보험가입 목적물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봅시다. 1번이 맞죠. 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농지별. 여기 있죠. 농작물이잖아요. 그죠? 벼는 농지별이라고. 가축은 개별 가축. 단 벌은 벌통 단위로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가 제1회 우리가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기출문제의 그 강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기초로 해서 2회, 3회, 4회 그 기준이 된다. 혼란을 갖다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문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